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6일 오전 8시 57분입니다. 어제 동아일보가 특종을 냈습니다. 울산 부정선거 관련자 13명의 검찰 공소장을 입수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국회에 공소장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해서 덮었지만은 용감한 기자의 취재에 의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추미애 법무장관이 관례를 어기면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 공소장을 은폐하려고 했는가가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공소장 전체를 보면은 청와대에 있었던 7개 부서에서 문재인 씨의 절친한 친구 송철호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부정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5명이 청와대 근무자 5비서관이 기소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기준을 적용한다면 거의 대부분 구속되었어야 할 사람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가혹한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느슨한 수사를 한 겁니다. 봐준 겁니다. 그래도 저렇게 방방 뛰는 것은 이게 너무나 결정적인 타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정선거 사령탑이었다. 더구나 경찰을 하수인으로 사용해가지고 억울한 사람을 수사를 하고 감옥에 집어넣을 작정이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이 드러나서 검찰이 수사를 하니까 전방위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다. 특히 법원이 발급한 압수수색 영장,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까지 지금껏 집행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거부하고 있다. 이런 전체적인 모습은 누가 시켰느냐는 겁니다. 누가 이런 부정선거를 시켰느냐. 부정선거 사령탑은 누구냐. 누구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무리를 하도록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이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시와 관심이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검찰 공소장이 공개되면은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 무언가 언급이 있을 것이다. 무언가 언급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제2차 폭발이 일어날 것이다. 한국에 있었던 큰 사건은 대충 처음 폭로가 이루어지고 2차, 3차 폭발을 통해서 정권이 무너지든지 또는 누가 감옥에 가든지 탄핵이 되든지 하는 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폭발을 기대했는데 추미애 씨가 덮었습니다. 그러나 기자가 들춰냈어요. 오늘 이 동아일보의 아주 의미심장한 기사가 있습니다. A4 용지 72쪽 분량에 기록된 혐의, 검찰이 대통령 보좌진 선거 중립 더 요구대라고 명시를 해가지고 추가 수사를 예고를 하고 있는데 추가 수사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다 하는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를 했어야죠. 앞으로. 문제는 이런 법적 쟁점은 있을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에 관한 죄를 범한 것 이외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하니까 형사소추는 받지 않으니까 수사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다. 수사는 하더라도 형사소추는 퇴임 이후에 하면 된다. 이런 쟁점은 있을 것입니다만은 수사의 불가피성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동아일보 기사가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소장 13명의 기소장은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특히 검찰이 쓴 겁니다. 특히 대통령이나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보다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이 더욱 특별히 요구된다. 이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특히 대통령이나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보다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특별히 요구된다. 특히 더욱 특별히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첫 문장에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은 대통령을 딱 적시를 했습니다. 즉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정치적 중립성이 특별히 요구되는데 드러난 정황으로 봐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어기고 관권 선거를 지시한 혐의가 있다는 것을 내포하는 의미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게 예컨대 시계 바늘을 거꾸로 돌려가지고 2016년 가을에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자들 앞에서 최서원 씨 사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하면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피의자로 묘사를 했습니다. 피의자로. 이게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가는 법적 프로세스의 출발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는 대통령을 피의자로 보지는 않았지만은 사실은 피의자로 명시를 했었어야죠. 그러나 수사 필요성이 있다. 수사 대상이다. 총괄적인 지휘자다 하는 것을 내포해 가지고 특히 대통령이나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보다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특별히 요구된다. 이렇게 쓴 겁니다. 이 문장을 윤석열 총장이 아마 단단히 읽어보면서 가슴에 새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50자랍니다. 요게 750자짜리 서론이 있었는데 요 문장 그리고 다른 문장까지 합치면 요 서론이 아주 중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일단 선거 전에는 수사를 더 하지 않을 겁니다.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해가지고 울산에서는 울산 경찰이 김기현 당시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선거에 맞춰가지고 선거 한 달 전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김기현 시장 주변 인물을 그걸 언론에 공개를 했어요. 그러나 이 윤석열 검찰은 이제 선거판으로 들어가니까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일단 여기서 중간 점검을 한 다음에 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인 수사를 하는데 이 목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문장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또 이 정권 측의 대응이 있을 것입니다. 그 대응이 국민들을 화나게 하고 그런 에스컬레이션이 이어지면은 1960년 3.15 부정선거 그 직후에 4.19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죠. 현재까지 울산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 보좌관 출신은 백원우 전 대통령 민정비서관 등 5명입니다. 5명입니다. 어떻게 청와대에서 5명이 이것은 총체적 부정을 했다는 거죠. 그 역할을 보면은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은 김기현 울산시장 수사 상황을 2018년 6월 지방선거 전후 15차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김기현 전 시장 관련 보고서를 반부패 비서관실로 이첩해가지고 수사 상황을 점검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친구를 위한 수사, 정치적 수사가 제대로 되는지 점검을 했다는 거죠.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김 전 시장 보고서를 경찰에 하달을 해가지고 수사 상황을 조국 수석에게 보고를 했다.
장환석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은 송철호 후보 측이 김기현 당시 시장이 공약한 산재 모병원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연기를 해달라. 그래서 표를 얻지 못하도록 하는 공작에 관련했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래서 검찰이 기소 대상이 아닌, 현재는 기소 대상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까지 공소장에서 거론한 것은 사실상 4.15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선거 개입 윗선 규명이라는 2라운드 수사를 예고한 것이 아니냐 하는 관측을 동아일보는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수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최대 쟁점은 문재인을 수사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이죠. 청와대 비서관실 7곳이 송 시장 당선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조력한 힘의 근원을 찾겠다는 겁니다. 이거 뭐 복잡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힘의 근원이 아니라 누가 지시했느냐는 거죠. 총괄 지령자가 누구냐? 부정선거 지령자는 누구냐?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울산 부정선거 획책 지령자는 누구냐? 3.15 부정선거 지령자는 이승만이 아니었어요. 최인규였습니다. 최인규 내무장관이었습니다. 최인규 내무장관은 그 부정선거의 책임을 지고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사형에 처해졌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물러났습니다. A4 용지 71쪽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은 검찰은 청와대 관계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나열하기에 앞서가지고 공명선거는 참된 민주정치의 구현을 위한 요체다.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이 스스로를 특정 정치 세력과 동일시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의 편에 서서 선거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청와대는 절대 어느 정당 편을 들어서는 안 되고, 대통령은 그 의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무겁다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어 가지고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겨우 살아난 이유도 이 선거 중립을 해치는 아주 가벼운 말 한 걸 가지고 그래 됐어요. 가벼운 거. 거기에 비하면은 이 문재인의 청와대가 한 혐의는 한 1000배, 10,000배, 아니 10만 배, 100만 배나 더 무거운 겁니다. 이 검찰의 이 공소장 앞에 나오는 이 문장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검찰의 수사 방향과 이 사건의 엄중함을 알려주는 것이 되죠. 검찰은 또 이렇게 썼습니다. 현 정부와 여권에서는 지방 권력을 교체함으로써 국정 수행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즉 탄핵 사태로 2017년 5월 선거를 통해서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선거, 2018년 6월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당시의 일종의 기존 세력이었던 자유한국당 출신들을 다 몰아내고 지방 권력을 확고하게 장악하기 위해서 이런 무리수를 두었다 하는 취지입니다. 송 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직위라는 점과 현직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친분을 이용하려 했다는 설명도 검찰은 붙였습니다. 여기서도 문재인, 송철호 두 사람의 관계가 이 사건과 본질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죠. 이 수사는 대충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의 하명 수사 상황은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을 거쳐 조국 민정수석 비서관과 백원우 비서관에게 15차례 이와 별도로 국정기획상황실에 6차례 총 21번 보고됐다는 겁니다. 수시로 챙겼다는 거죠. 지금 수사 잘하고 있느냐? 그런데 그 수사가 완전히 엉터리 수사입니다. 무고한 사람을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구속해가지고 김기현 씨를 확실하게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은 울산지방검찰이 수사 상황을 잘 견제를 했습니다. 무리한 수사를 할 때마다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특히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을 때 이것은 구속감이 아니다 해가지고 기각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결국은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림으로써 이 사건이 이렇게 커진 겁니다. 이렇게 커진 거예요. 이 청와대가 한 짓은 2중, 3중, 4중의 잘못을 계속 범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의 산이 아니라 이 범죄의 산이 눈사람처럼 한 번 고를 때마다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범죄의 산이 커져가지고 나중에 문재인 정권을 그냥 압사시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김기현 전 시장의 공약이었던 울산 산재모병원에 대한 정부의 예비 타당성 심사 결과 발표 연기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진석 전 사회정책비서관 등이 송 시장의 부탁을 받고 장환석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이 최종 일정을 조율했다. 이것도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라이벌의 이 정책 발표를 공약을 방해했다 이 말입니다. 송 시장의 송철호 후보의 더불어민주당 내 경쟁 후보였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출마 철회 과정에도 한병도 당시 정무수석 비서관 외에 인사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이 관여했다. 더구나 검찰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송철호 후보의 청탁이라고 그랬어요. 김기현 시장에 대해서 벌린 표적 수사 경위를 공소장 38쪽에 걸쳐서 자세히 담았습니다. 얼마나 경찰이 정권의 청탁을 받고 생사람 잡는 수사를 했느냐 이거죠. 이걸 읽어보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검찰의 견제력을 약화시키면 이 경찰이 일반 서민들에 대해서 얼마나 무리한 수사를 해가지고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의 몽둥이로 돌변할 것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정권이 경찰과 짜고 경찰 쿠데타도 할 수 있겠다 하는 공포감을 느끼게 합니다. 검찰 공소장은 2018년 9월이 아니죠. 그 전이겠죠. 이것은 이 동아일보 기사가 날짜를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송철호로부터 김기현 자유한국당 출신 현직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집중적으로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황운하 청장은 부하 경찰관들에게 김 전 시장과 주변 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과 집중 수사를 독려했답니다. 같은 해 그러니까 2017년 10월 지능범죄수사대는 울산입니다. 울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대는 김기현 전 시장 측을 고발한 건설업자가 과거에 김 전 시장을 협박한 사실이 있고 최근에 송철호를 통해 조국 민정수석을 만났는데 황운하를 내려보낼 테니 고소하면 해결된다는 말을 채권자들에게 퍼뜨린 사실 등을 A4 용지 5장 분량으로 보고했으나 황운하 청장은 이 수사가 무리다는 그 요구를 묵살하고
수사진을 바꿔버렸답니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용 가능성이 있어 수사 착수가 적절하지 않다는 아주 합리적 의견을 낸 사람들을 다른 데로 바꿔버리고 말 잘 듣는 사람, 근데 대신 그 수사를 맡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고발인과 김기현을 고발한 사람입니다. 김기현을 고발한 사람과 유착 의혹이 불거진 경위에게 사건을 배당했다. 완전히 짜고 치도 이건 마피아도 이런 짓을 안 하겠죠. 그래서 김 전 시장 형과 동생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4차례나 신청하게 했는데 검찰은 공소장에서 황윤아 청장이 부당한 인사조치를 통해 자신의 지시가 부당한 경우라도 따르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라고 이렇게 법률적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수를 들이댄 겁니다. 비수를 들이댄 거예요. 이 수사대로 계속 앞으로 진행이 되면 이 정권 무너집니다. 다만 언론과 정치권의 영향이 어떻게 작용하느냐는 거죠.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어제 동아일보가 특종을 했는데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후속 기사를 제대로 쓰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언론 같으면 동아일보가 이런 특종을 했다 해가지고 그 내용을 상세하게 보도하고 동아일보보다 더 깊게 들어갔어야 될 텐데 특종을 빼앗겨서 서운해서 그런지 중앙일보가 좀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이 엄청난 특종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데는 부족하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지금 당내 문제로 그냥 건성건성 넘어가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 폭발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잠복하는 거죠. 이것은 덮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국민들이 흥분해서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럴 만한 사안인데 우리 국민들이 요새 또 이 우한 폐렴에 상당히 관심을 쏟는 바람에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의 열기가 좀 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 사안 자체는 문재인 수사 탄핵으로 가야 될 사안이고 정홍원 전 국무총리의 말대로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진 사퇴해야 될 사안입니다. 우선 문재인의 지휘하에 청와대가 부정선거 사령탑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관권선거에 동원돼 가지고 억울한 사람을 감옥으로 보내려는 이런 비윤리적 법치 파괴적 수사를 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 수사를 하는 검찰을 권력이 온갖 방법으로 압박, 인사 등을 통해서 방해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돼야 되는데 추미애 법무장관이 그것을 막았습니다. 진실 은폐입니다. 그리고 공수처를 가지고 이 수사를 방해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부정부패의 산의 꼭대기에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앉아 있다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권력으로 이런 엄청난 사건을 덮을 수 있느냐? 이번 총선 결과가 총선 결과에서 야당이 과반수를 차지한 사태가 일어나면 문재인에 대한 수사는 더 가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총선에 모든 것을 걸고 총선이 잘못되면은 우리는 다 감옥에 간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고 그들이 이 총선에 또 무리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이 1960년 3.15 부정선거
4.19 그리고 그 뒤에 이승만 하야로 이어지는 과정과 데자뷰다. 데자뷰, 기시감이라고 그러죠. 언제 한번 본 것 같은 일이 또 일어나고 있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